그러면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짚고, 이제 그 각 그 환원제에 대한 특성과 성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폼제, 환원제와 알칼리, 정제수 이 세 가지로 배합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세 가지로 배합을 합니다. 그 환원제의 종류에는 치오, 시스테인, 시스테아민 등이 있고요. 알칼리에도 암모니아, 모노에탄올, 아민 이런 어떤 기타 어떤 이런 알칼리 종류가 있고요. 정제수는 물이라는 거. 자, 이래서 치오와 이 알칼리와 정제수 혼합하면 치오폼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시스테인과 알칼리와 정제수를 혼합해서 출시한 거는 시스테인폼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폼제의 조성과 특징에 대해서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강의는요, 어떤 새로운 물질이나 뭐 어떤 특정한 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폼제 원료들, 성질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어떠한 어떤 새로운 어떤 약재가 나오고 또 폼제가 나오고 그렇더라도 지금 그 들어가는 그 원료에 대한 성질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혀 틀린 게 없고, 그리고 또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심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치오하고 시스테인, 아민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환원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쓰시고 계시고, 대부분이 치오 아니면 시스테인을 매장에서는 모든 미용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폼제 매직약이다, 곱슬 매직약이다, 뒷살 세팅약이다, 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교육을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약재에 대해서 폼제, 내 살롱에 쓰고 있는 폼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 성분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오로 시작하는 거가 나와 있으면 그 주 성분이 치오구나. 그리고 시스테인이라고 써 있으면 주 성분이 시스테인이구나. 환원제가 거기 들어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치오 시스테인을 크게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특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치오 폼제가 열폼제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왜 어느 날 우리 미용 시장에 치오 폼제보다 열폼제, 대다수 열폼 매직이나 세팅이나 하는데 시스테인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치오는 굉장히 입자가 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열폼이 이제 도입이 되고 매직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열폼 시술에 들어갔는데 치오 약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컬러 시장하고 맞물려서 모발이 굉장히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치오 약을 가지고 세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발을 자꾸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손상을. 당연하거든요. 치오는 단독으로 도폰을 피하는 게 좋은데, 그 당시에는 어떤 여러 가지 열폼에 대한 어떤 우리가 데이터나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약을 바르고 그 레시피대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자꾸 하니까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어떤 폼제로 대체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선 보니까 미용인들이 써보니까 조금 더 결과감이 좋은 것 같고 또 매끄러웠고 데미지를 덜 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다수 샵들이 이제 시스테인으로 대처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치오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왜냐? 사실은 치오는 열폼제의 적당한 환원제인데 우리가 어떤 기술의 어떤 문제로 시스테인에 눈을 돌렸는데 시스테인에 대한 문제성을 알게 됐고 또 치오의 어떤 좋은 점을 알게 되다 보니까 치오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오로 많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육 때 잘 이야기하지만 컬을 형성할 때는 치오를 응용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너스와 치오는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오가 빠르게 들어가는 대신에
모발을 조금 다소 문제를 손상을 일으키는데 비너스가 굉장히 잡아버립니다. 쓰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환원제 성분에 대한 조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오 시스테인 시대 아민이 환원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그거를, 주 성분으로 하나를 잡아서 알칼리, 물 이렇게 해놓기 펌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pH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칼리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보면 알칼리가 보통 대개 pH 8 이상에서 9.5까지의 펌제들을 알칼리 펌제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요. 산성 pH 6 이하를 산성 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성 펌제로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열펌을 하는데 사실 중성 펌제는 크게 활용도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냥 알칼리와 산성 펌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산성, 예를 들어 치오를 가지고 pH를 산성으로 기준을 맞춰서 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성 치오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알칼리인데 pH 8점 몇 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손상모 치오가 되는 거고요. 9점 이상 만들면 건강모 치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텐도 마찬가지고요. 아민도 마찬가지고요. 알칼리를 산성으로 떨어뜨렸느냐, pH를 산성으로 떨어뜨렸느냐, 알칼리로 올렸느냐에 따라서 산성, 아민, 손상모 아민, 건강모 아민, 크게는 두 가지 나눈다면 산성 아민, 알칼리 아민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오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짚어보면요. 치오는요, 굉장히 웨이브 형성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펌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환원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입자가 가늘고 침투가 빠르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휘발성 알칼리제 첨가로 강한 향이 납니다. 우리가 치오 펌제를 맡아보면 톡 쏘는 냄새가 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일반 펌 할 때 거의 치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미용실에 싸구려 냄새 난다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싸구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펌 시술 후에요, 잔향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치오는요, 잔류를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펌제가 치오로 들어가는 펌제가 모발에 들어가서 결합을 끊기 위해서 환원제를 들어가면요, 역할 후에는 자기 역할이 끝나면 디치오로 변해버립니다. 전환이 돼서 모발 잔류가 없어요.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열펌 교육에 했다시피 모발의 잔류는 하는 게 안 좋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 전에는 가끔 샴푸하고 연화보고 중간에 물로만 헹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물로만 헹구는 경우는 치오를 썼을 때는 가능하다. 그런데 치오만을 썼으면 그게 물로만 헹궈도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시술에는 치오만 쓰지 않잖아. 그죠? 혼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예를 들어. 그러니까 샴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용과 주의사항은요, 굵고 탄력 있는 웨이브 펌을 할 때 치오가 들어가는 환원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극손상 시술 시 단독 도포는 피해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시간 조절이 필요하고요. 열펌 시에 적절한 환원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굵고 탄력 있는 웨이브 펌 외에 제가 이제 비너스 교육에 짚어드렸죠. 매니큐어 모발, 또 헤나 모발, 그리고 곱슬 모발. 우리가 곱슬모 펌제 보면은 치오입니다. 곱슬 모발 똑같습니다. 침투가 잘 되고 입자가 가느니까요. 자, 매니큐어나 헤나 같은 경우에는 침투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비너스 교육 때 그런 모발은
치유를 응용하세요라고 누누이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폼 그 치유로 사용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과수를 권합니다. 자, 그 부분은 아주 깊이 또 다른 또 설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패스하고요. 지금은 환원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치유를 쓸 때는 과수를 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